오전에 이어서 건설하청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청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 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의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교통 행정과 (36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성계획 4개소 중 우선 서정동 그 철도변 거, 그 번지가 서정동 82-1번지, 서정 고가교 밑에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 KT 이렇게 가는 그쪽 고가 밑에 아래쪽이죠. 예. 주차 면적 45면적으로 돼 있다고 하고요. 예산은 5억 5천인데 이 예산의 거의 그 많은 부분이 토지 보상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네. 뭐 이제 그 여기 이제 아마 이제 그 보상은 거의 완충 녹지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설계를 해봐야 이제 구체적인 조서가 나와봐야겠지만 사업비가 거의 다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서정동 철도변 외에 안중, 통복, 장터, 안중, 오거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어느 지역이나 뭐 말할 것 없이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시급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추진 계획을 보면 2019년 내년 7월에서부터 2022년 2월까지 보상 평가 및 보상 협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뭐 지연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요 이제 시설이요. 그 완충 녹지라 이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그 산림 녹지과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게 이제 그 미군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녹지 관련해서 녹지 조성을 저희가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돈을 들여서 녹지를 해놓고 다시 이제 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산림 녹지과하고 좀 이해를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에 할 데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협의를 잘해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 협의가 2020년 2월까지고요. 공사 시행은 또 2020년 6월까지라는데 대개 그 계획보다 이게 현 집행이 뭐 1년, 2년 이제 늦어지지 않습니까? 당길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이걸 좀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쪽 부지는 거의 아마 이 철도변 부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주들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만 좀 의욕과 어떤 추진하겠다는 그 이게 의지만 강화되면 굳이 이게 2년까지 가야 될 공사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네. 뭐 추진 계획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지 마시고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전체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차량 등록 것까지요? 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뭐 질의 사항이 아니고
그 우리 지산동, 그다음에 송북동, 신장동에 뭐 주차장에 대한 그 용역 설계를 한번 의뢰한 적이 있는 거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한 1억 정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발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예, 예. 이것도 좀 길게 예,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도심하고 그러니까 구도심하고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은 그 건축법이 197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법은 197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건축물들은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도 개별적으로 집을 짓다 보면 법정 주차 대수는 확보해야 이제 건축 허가가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도심은 주차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분들은 근데 그렇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든지 시나 뭐 이런 데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건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도심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신장동하고 지산동하고 그다음에 그 서정역 주변하고 이제 세 군데 이제 원도심의 그 지금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용역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의사가 진단하듯이 그러니까 상태를 진단을 명확히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처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좀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걸 좀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신장동이나 지산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산동 사무소 뒤쪽은 보면 원룸들이 많이 젖어 있죠. 그러니까 원룸은 이제 역 근처에 보면 어떤 그 좀 못 사시는 분들이 이제 뭐 집을 살 수는 없고 임대 이런 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많이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국가에서 이제 권장을 하다 보니까 또 주차장은 또 훨씬 그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됐는데 그 지역 자체가 그 원룸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보면 과거부터 이제 그 주차장이나 뭐 이런 게 반영 안 된 과거의 건축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좀 왜곡되게 지금 대부분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사실은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법정 주차 대수라도 확보가 되잖아요.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그 위에 것은 행정청에서 무슨 마련을 한다든지 그러지 시에서 그걸 물리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다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시에서 주차장을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저희가 못 살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살아오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역시 이제 고치려면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원인자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용역을 해서 지금 저희가 1단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가 좀 미진해서 조사를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아마 저희 직원들하고 심야에 다시 나가서 확인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태냐면 서정리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소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냐면 주차장은 틀림없이 건축물 주차장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노상 주차장이 있고 노회 주차장이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 노회 주차장은 보통 우리가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 대부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이제 그 원인자들이 이제 자기 주차장을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건데 대부분 어떤 행태냐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벼 있는데도 절대 차가 안 들어갑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길에다 세워놓고 그 힘들게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주차 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급에 대한 정책이 있고, 관리에 대한 정책이 있고, 단속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잘 어울려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수급만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에도 지금 대중교통과 마지막 부분에 그 단속 일어나야 달라고 조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단속 없이는 수급 확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속을 위해서는 주차 질서라든지 문화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금시일 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도 하고 시민하고 이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주차면 한 대 만들려면 시내에서 1억씩 듭니다.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볼 땐 그거 안 맞습니다. 원인자가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생각해서 저희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만족할 만한 용역 성과가 아니라 지금 조사 중이라 보고는 못 드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중에 보면 그렇게 왜곡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건물들은 보면 뭐 저게 져서 이제 원인이 많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뭐냐면 법정 주차 대수는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희 시가 강해서 법정 주차 대수에서 한 110에서 120%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건데 결국엔 뭐냐면 주차 문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절대 자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속에 대한 부분은 뭐 아마 단속을 하게 되면 질타도 많이 받을 겁니다. 견인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결국에는 도시의 삶의 질에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아주 그냥 질문 한마디에 아주 그냥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주 성의껏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다른 질문을 못하게 설명을 하시네. 그러면 뭐 다른 질문은 생략하고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용역비는 분명히 그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좀 빨리 용역 결과를 좀 빨리 해서 네. 빨리 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편히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까 이어서 한번 질문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네. 우리 또 이관우 의원님이 이제 공영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네. 필요한 상황 같아서 이제 뭐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 공영 주차장 한 면을 주차 대수 한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이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지가가 이제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그 소정동 철도변에 관련돼서 제가 좀 서둘러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주차 면수가 45대에 사업비가 5억 5천이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한 대에 이제 그 소요되는 적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니까 뭐 2년씩 계획이 2년이죠. 이 실행되려다 보면 뭐 제 임기 내에 끝날지 어떨지도 이게 사실 모를 당기도록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거는 가능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또 이 토지 소유주가 어떠한 그 이해관계가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건 거의 뭐 기다리고 있는 쪽일 것 같아요. 빨리 이게 시가 수용해서 공영 주차장화 해주기를 오히려 이게 빨리 하면 서두르기만 하면 연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과 41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총량제 재산정 추진해서 사실 지금 뭐 우리 관내에 그 법인 택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택시 총량제에 묶여서 더 개인 택시 허가가 이제 오랜 기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그 어렵다는 추가 그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그 많은 그 법인 택시를 힘들게 운행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인데 이 그 추진 근거라든가 이걸 보면요 추진 경위를 보면 지금 우리 그 제3차 택시 총량 재산정 결과를 보면 지금 15.15%를 줄여야 돼 감차를 해야 된다는 이게 나와 있는데요. 법인 택시는 61대, 개인 택시는 177대, 이래서 238대를 우리 평택시는 감차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과입니까 지금? 그래서 물리적으로 감차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 해소될 때까지 이제 증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증차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감차해야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42쪽을 보면 제3차 택시 총량제 계산 과정 이거 진짜 웬만한 박사 아니면 이 내용을 이걸 몰라요. 이거 지금 너무 복잡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이 산술 방식이 나왔는지
이게 도대체 이걸 설명하려면 또 설명이 아니고 이해하려면 예. 이건 도저히 이거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복잡한 계산은 차지하고라도 지금 많은 그 법인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유일하게 우리 평택시는 고덕 산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어떤 인구 증가의 폭발적인 그런 그 인구가 2035 계획에 의하면 90만까지도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인구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 택시가 증차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15년, 20년 정도 이제 법인 택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바램과 기대를 갖고 있고요. 본 의원한테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결론은 증차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약간 그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힘든 이 지금 프로세스를 여기 뒤에다 이제 계산식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일단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국토교통부 이제 그 지침에 보면 이제 이 계산 서식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하고 역시 이것도 그 이제 도시 면적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들이 말하는 이제 저희가 뜨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도 이제 빨리빨리 늘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산출식을 보게 되면 인구가 이렇게 빨리빨리 늘게 되면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반영 안 되는 인구가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공부상 인구 말고 지금 보면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인구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이제 정주 인구로 될 때 이게 늘어날 부분이라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저지는 거나 등등 보면 벌써 금년 4월에 원래 인구 50만이 넘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놓기만 하고 이제 이전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시기가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산출식에 나와 있는 동인구 이런 것처럼 이게 공부상 인구랑 이제 국토부에다 우리 유동 인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군 부대가 있고 특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4차 때 얼마나 관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의원님과 같이 저희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정책도 인구가 느는 정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지금 이제 그 인구가 지금 했을 때 2013년도보다 이제 5년 지나서 10% 이상 늘어서 하긴 하는데 저희도 계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소될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그 지금 이제 법인 택시에서 그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무던히 하시는 분들이 그 답답함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이제 좀 너무 상세한 답변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요. 네.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하면 돼. 우리 그 평택시의 그 개인 택시에 대한 그 증차의 허가 기관은 경기도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까? 이게 원래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저 승인은 이제 유원회는 경기도 유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개인 택시, 평택시의 증차는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합니다. 일단 조사의 권한은 조사의 권한은 있지만 예, 우리 증차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허가라든가 우리 낼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국토부의 승인이 돼야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되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 관할 위원회 이제 거쳐야 되고. 거기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3조 주정차 단속 및 관리 조직 일원화 추진. 본 의원이 요거를 업무 보고를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참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이게 그 계획이 됐으며 이렇게 올렸는지
뭐 이대로 이 내용은 그동안 우리 본청이라든가 송출, 안출, 그다음에 주차관리부서인 본청 교통행정과 이래서 이 4개 기관을 묶어서 하나의 과로 만들겠다는 그런 예.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그 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도 이건 선행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총무국에서 조직 개편 조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영해 달라고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의하면 이 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 그것만 올라오면 네. 저희가 통과시키면 이게 네, 가능하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서둘러서 요거 기구 조례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을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차량 등록 사업소 45쪽 주한 미군 기진의 그 소파 차량 등록 업무 개시. 요거는 지금 올해 1월 2일서부터 우리 파견 직원 2명이 그 팽석 미군 부대 K6에 예.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상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 그 모든 이 소파 차량에 대해서 등록서부터 그 베이클 그 이 저 번호판까지 저 한 번에 다 끝냅니까 여기서? 예, 다 달아주고 그렇게 되는 있습니다. 거기 제작까지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호판은 우리 사업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예. 가져 들어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평택 이전 완료 시 등록 예상 대수는 지금 13,000대로 돼 있는데요.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이제 신규하고 이전하는 게 한 80건 정도 됩니다. 요새. 이 파견된 이 2명은 영어 회화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대부분 저 외국에 저 공부하다 온 사람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일한 목적으로 별도로 채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규자 중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영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총무과 인사팀에 요구를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배치를 했습니다. 전에 그 8년 전에도 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관한 가장 그 큰 문제가 이 소파 차량의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 그 시세 그 체납 관계가 좀 있었는데 지금 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주차 위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이제 지금은 저 내국인보다는 전 슈퍼 차량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좀 높고요. 안 내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압류가 되니까 뭐 차를 뭐 이전하던가 말소하던가 할 때는 꼭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 내는 차량은 없습니다. 바로 거기다 압류를 조치한다는 얘기죠? 예. 차량 그 등록 원부에다가 다 압류라니까 이렇게 2018년 1월 2일서부터 직원이 파견되고 나서 소파 차량 등록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떻게 그 반응이 좋습니까? 예, 미 측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차량 등록 수학까지 안 하고 이제 직접 거기서 했으니까 오산 부대는 어떻습니까? 오산은 이제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로 일부는 오고요. 직접 오고요. 일부는 그 캠퍼 풀이 어,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건 미군 기지 이전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지금 이게 뭐 순차적이든 많은 우리 주한 미군이 또 군속까지 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그 차량 등록 업무에 좀 완벽을 좀 구해 주시고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근무에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숙입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체계 구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택 부발선 해가지고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이천 부발까지 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같은 게 있습니까?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역 같은 거 할 때가 이제 부담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역사 같은 거 할 때는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다 입장에서- 요구하면 예.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되고요. 예. 국가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재정 손실이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노선이냐? 예. 그렇잖아요. 안성을 위한 노선이잖아요. 이건.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예. 그렇게 별로 효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소사 신도시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주차 공간, 그다음에 교통 체증. 저도 이제 가끔 거기를 이제 저녁 때 가보면 주차하기가 무서워서 차를 못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타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다시 오려면 택시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첫째 민원은 이제 공영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왜냐하면 신도시를 아무리 구성을 해놨어도 상상 외로 시민의 이용도가 많다 보면은 그 법정 대수에 오버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지금 소사 신도시가 그런 경우인데 모든 그들 다 이제 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도 공영 주차장을 계획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난 이제 그 의회 때 현장 방문까지 의회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이 네 군데가 451면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210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1,677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3분의 1뿐이 안 차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단속을 해도 이제 4만 원이 거기 오시는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렴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과하고 마는 거니까 그냥 거기 그렇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22시 이후에는 심야에는 이제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도 이제 계도도 하고 이제 거기 실제 보면 그 상인회랑 같이 해서 그 공동으로 이제 주차 단속도 하고 주차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마 단속이랑 같이 병행해서 좀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공영 주차장 없는 상태고 개인 주차장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자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짓는데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주차 확보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용지 차질 않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차질 않습니다. 주차장이. 차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차 요금이 비싸다든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다른 시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도 가서 주차장을 거꾸로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차를 어디다 대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저희도 고쳐야 될 것 같고 물론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문제가 하여간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부분에 정리가 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좀 단속을 강화해 보든지 네, 그렇게 해 하고 보셨을 때 효과 같은 거를 분석해 보시고 정말 주차 공간이 부족한지 그냥 저기 탁상으로만 숫자 세시지 말고 네. 불금이라서 금요일 날 저녁은 더 특히 맞습니다.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발디딜 틈이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택시 승강장은 설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저기 찾아와서 신도시 적절히 하겠습니다. 상가 지역에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곡 사거리 쪽 있죠. 아파트 잔뜩 들어와 있는데 택시를 타려면 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평택대학교 앞에 그 고속도로 고속버스가 이제 정차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그 주차장 정차 정류장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초라하다. 평택의 시의 격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버스 승차차 저기는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멋있게 좀 이렇게 탈 수 있게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리고 적극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학교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이제 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문을 다 닫아놔요. 근데 이런 시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좋지 않아요? 주차장 같은 거는 이런 거를 좀 교육청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토요일, 뭐 일요일, 공휴일은 함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게끔 하는 그런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다녔을 때 그런 이제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그거는 해봤는데요.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서정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양면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들은 안 된다. 애들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도 공공 목적상 뭐 여러 가지 해보고 생각해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그 공공용물들 갖다가 함께 이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데 그래서 해간 그렇게 그런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를 시켜놓고 방치한다 그럴 때는 이제 벌금 뭐 부과 제도 같은 거 그런 저 제도도 만들어면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노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검토해 이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강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연 의원입니다. 네. 40쪽에 추진 내용, 40쪽 추진 내용 두 번째 칸에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로 인해서 그 건으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면 당연히 시설을 바꾸거나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는데요. 효명고등학교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예. 온갖 스티커가 다 부착돼 있고 지붕에는 거미줄이 있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각 동사무소 단체에서 환경 정화 운동을 예. 하고도 있고 저도 참여해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인건비 뭐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쓰시는 건가요? 그렇게도 해봤고요. 저희가 네.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둘 다 이제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버스 승강장이 버스만 타려고 기다리고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오며 가며 무거운 짐도 들고 좀 네. 쉬었다 앉았다 가고 하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 청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종환 의원입니다. 그 맨 첫 장 5페이지요. 다시 예. 그 저희 그 서부 내륙 고속도로 예. 그 상황에서 아까 점심 때 좀 다시 한번 좀 관계자들 이종환 의원님, 일단 추가적으로 고인 이따 결론이 일단 끝났어요. 그래서 이따 여기 끝난 다음에 추가 시간 드릴게요. 예. 좀 늦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지금 저희는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 등록 사업소의 세 부서에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47쪽에 봐주시면은 취득세 감면 받고 몰래 팔아먹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7쪽에) 보면은 47쪽이요. 예. 3,700만 원 건수 37건, 금액은 2,700만 원. 장애인이 19건, 국가유공자가 2건, 다자녀가 15건. 이 장애인 쪽이 제일 많네요, 건수로다가는요. 예예. 이건 이게 주시로 2018년도 겁니까? 2017년도 겁니까, 이게? 2017년 거 중에서 네, 2018년도에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추진한 거니까 단속은 2017년 거를 그때 2017년도에 감면을 해주고요. 예, 2018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규정 어긴 것들은 예, 다 전수조사 다 하신 거예요? 다 합니다. 아직도 이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몰라서? 또 뭐 주소를 특별히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저기 뭐 국장님 정원은 110명인데 쇼는 108명인데 뭐 인원은 별 문제 없으십니까? 아니, 사실은 모자라죠? 조직 개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몇 명 요구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예. 보수적으로 좀 해서 예.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아, 10명? 10명 정도 이내로 했습니다. 이거 그 네, 인원 사실은 다 채워- 부족합니다. 그거 다 채우려면 큰일 났습니다. 평택시가 각 국마다 이거. 근데 결국에 이제 시민의 이제 욕구가 많으시다는 거죠. 아니 물론 이제 업무가 부재 인구도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네, 많습니다. 네, 당연히 뭐 직원도 늘어나야 되겠죠. 10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구축 네, 이거 환승센터를 하실 거예요?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네. 근데 방향을 이제 좀 정해야죠. 이거 지금 뭐 각종 그 여기 지금 보신다시피 뭐 도시계획원에서 부동의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기존 환승센터의 계획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광역 환승센터로 지정이 돼 있기 여기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금년 2월서부터 이제 TF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그럼 기존에 계획 잡아놨던 건 다 무효를 하고 다시 제로 베이스로 검토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방법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예, 이제 예,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거기 지금 지제 세교지구가 승인이 난 후에 광역 이거 환승센터가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절대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아니 사업 승인을 해주고서 사업 승인 나온 데다가 광역 환승센터를 한다는 게 이거는 우리 행정부 자체가 지금 법을 위반한 거죠. 네, 약간 그 지제 역세권 거기 자체 거기가요. 예. 지제세교지가 그 한승부지거든요. 주차장 뭐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단 그걸 반영이 돼 있어서 예. 그 기능에 뭐 크게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그게 이제 그 채비지로 뭐 돼 있고 뭐 이랬는데 시에서 예.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살려면 230억씩 주고 아 근데 지금 그래서 지제 세교지구에서 이거 환승센터 부지 이거 뭐 저 공급원가로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동의는 아니, 얻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협의를 달아놨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자체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환승센터는 지금 이제 지제세교 영신지구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브릿지가 넘어가게끔 돼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그거 다 무효입니까 이제 그걸로 그건 안 안 할 하는 거예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예, 확실히. 예. 그 자체에서 그냥 국도 1호 쪽에서 예, 올라가는 그쪽- 걸 예, 하든지 그쪽에서, 예, 예, 뭐 예. 이렇게 해야지 글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그러면은 뭐 그나마 낫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브릿지 관리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업지구도 뭐 다 양분되고 결단 나죠. 그래서 그거. 국도에서 가도 7% 경사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전체를 한번 동편 서편 다 같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사업지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환승센터가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뭐 호텔 영화 온갖 상업 부지가 다 들어오면은 이쪽에서는 싫어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거 이거 부지 털어야 되는데 이것도 털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같이 가야죠. 같이 잘 클 수 있도록 가주는 게 중요하죠. 같이 가면 잘못하면 같이 죽지. 아니 같이 안 죽습니다. 같이 가도록 만들어야죠. 같이 살게끔 만드신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혼자만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거를 지금 그 밸런스를 그 지제 세교지구 그 단계에 맞춰서 가실 거예요. 지금 벌써 한참 늦을 것 같은데 이거 못 쫓아갈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제 뭐 아직 뭐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MP를 만든다든지 아까도 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이제 MP를 만들어서 예. 역할의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아쉬운 게 이제 지제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의 위상이나 나중에 봤을 때 좀 걸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 지제 세교지구 뭐 진행되는 별 문제가 없겠네. 그거랑 별개입니다. 이거는요. 네. 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세교 실스테이트 세교지구에도 지금 이제 그 광역 그 버스 대중노선 버스가 지금 이제 우리 단지 준공이 안 돼서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요. 먼저 번에 6월 1일자로 이제 일반 대중버스 노선 잡아놨다가 지금 늘어지는 이유가 지금 그 단지 내 공사가 늦어져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단지 내로 못 들어가는 거는 도로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안 끝나는 이유가 통신사하고들 연관돼서 지금 제일 그게 문제인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먼저 번에 대책회 한번 하셨다며요. 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늘어지니까 그래가지고서 뭐 그 관계기관하고 대책회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석을 안 하셨어요? 네,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조합 측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과에서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노선은 네. 도로공사가 완료되면은 그로 이제 내로 들어가는 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그 당시에 약속은 이제 6월 1일자로부터 스타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단지 내 도로가 완공이 안 되니까 늦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데 또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다 잡아놓고서 버스 노선 다 잡아놨다가 이것도 옛날대로 다시 돌리면 또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노선은 돌려놨습니다. 노선 다시 돌려놓으셨어요? 노선은 이제 1-1번을 돌려놨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단지 내로 안 들어가고 네. 그 법원 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사이드로 지금 사이드로 다 지금. 예, 지금 돌고 있고요. 이것도 좀 도로 문제. 개설이 되면 바로 이제 내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거 뭐이 조합 측에서 이 공사가 늦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뭐 대중교통버스는 안 집어넣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건은 그렇지, 여건은 다 만들어놨으니까. 만들었는데 뭐 우리 도로만 준공이 나면 뭐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래요?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제가 하나 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주정차 시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 예. 우리가 이제 도로변의 그 상가 밀집 지역에나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그 주정차 금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러니까 지금 점심 시간에 이제 유예되는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정차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단속 시간은 전 지역이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예. 점심 시간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를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 전 지역이죠? 예, 그 전 지역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단속 시간은 최초 그 정차 이후에 15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15분까지. 예, 그 이제 역이라든가 이렇게 특별 지역은 10분 하는 데도 있고요. 안중 지역은 20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식사 시간 유예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단속 유예 시간이요? 저녁 시간은 단속 유예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를 들면 8시부터 10시까지라든가 8시 아, 이후라든가 8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8시 이후는 안 되고 네,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6시로 땡기면 안 되느냐. 그 시간대는 어디서 저기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평택 관내에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구도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소사발 지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시간대를 좀 늘려서 지금 8시를 6시로 아니면 6시 반부터라든지 저녁 시간을 피해서 사실상 되는 거거든요. 8시부터 그 이후로는 단속이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형식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민을 위한 거니까 이 평택 시내에는 그게 막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결론이 나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간대는 이제 경찰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예. 결정을 하고요. 경찰서장 고시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8시까지로 이제 늘린 것도 출퇴근 시간과 이제 이런 데 맞물려 가지고 교통이 이제 혼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정차가 최고 그때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8시까지로다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해 놓은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요거는 해간 저희가 검토해보고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정이 여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검토해보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내에서는 그닥 막히지가 않아요. 8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시내가 막히거나 붐비지는 않는데 외곽도로가 막히는 거지 시내 집에 들어올 때는 막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모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시민 좀 편리하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네. 단속할 부분하고 안 할 부분 구분이 이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까 하고. 같은 건으로 추가 질문할게요, 네. 국장님. 아까 이제 그 15분 동안 괜찮다고 했잖아요, 주차.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15분 안에는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주정차를 딱지 떼는 차가 그런 경우는요. 네, 보도부록이라든가 네. 뭐 안전지대, 네, 그다음에 뭐 횡단보도 예. 이런 데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 대로변이긴 했어요. 아파트 앞이긴 했는데 15분은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딱 5분 갔다 왔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차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알림 서비스에 가입을 좀 하십시오. 안 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너무 억울해요 정말. 약간 이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네, 몰라서 저희 또 냈어요. 위원회도 그냥.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신청하면 다 네.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인데요. 그러면 이의 신청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며칠이 걸리는 건가요? 고지서 이제 사전 통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달 내에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방문을 안 하셔도 평택시 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이런 네. 그러기 그 부분 더 홍보를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대선 때 그 차를 이제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한 70만 원을 제가 냈거든요, 사실은. 아유, 근데 이제 제 차가 그 우리 아들 청주 쪽으로 돼 있는 바람에 고지서가 늦게 가서 그게 이제 여쭤봤더니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청주 쪽으로 돈을 제가 낸 경우가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상당히 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틀림없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차량은 그 등록됐다고 이제 그런 감개서를 갖고 제출을 하시면 위원회에서 감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때는 저희들한테 그 선거 차량으로 등록을 못 하고 지역위원회나 몇 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역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역전에 상가를 뺀 나머지 그 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상가 앞에 부동산 안경점 이렇게 상가를 위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차를 댔더니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딱지가 계속 띄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거기다 그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느 여자분이 그런 거를 찍어서 시에다가 올린다고 하던데 그 상황은 단속 좀 해보셨나요? 지금은요. 아니 저뿐이 아니고 지금 그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 단속원하고 CCTV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예. 생활 불편 신고라고 있어요. 그 사이트가. 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반 시민이 찍어서 올리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물어본 건 반복적인 건데요. 그러면 아니 누구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상가 내에 이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게 이게 좀 있잖아요. 거기도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상가를 위한 노란선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란선 그 주차 위반 선이 노란선이거든요. 네. 그 노란선 있는 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를 위한 저기를 세워놨던데 내가 알기로는 그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3개인가 4개 해놨다고 얘기 들었던데 거기도 걸리는 상황이네요. 그 저기 역전 가면 이렇게 4거리 5거리 쫙 있잖아요. 그러면 하얀 거로 차선 있는 다음에 이쪽에 어느 정도 주차하라고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 안전지대 말씀하시나요? 네. 그 주차 공간 아닙니다. 그럼 그 상가들은 이거를 왜 세워놓고 있대요? 그러면 자기들 주차 차 공간도 아닌데? 대려고 그냥 된 건데 그 주차 공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가들을 위해서 도로를 가지고 주차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요 그 여자분 좀 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거기서 몇 개 뜯겨갖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대선 때 한 70만 원 제가 물었다고요. 예,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38페이지요. 네. 대중교통 체계에서 그 이제 서부 지역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버스가 이제 돌긴 도는데 개수도 부족하다고 하고 제가 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방이나 이런 데를 보면 100원 택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뭐 한 10회면 10회든 이렇게 아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가 적고 이런 데들은 버스를 투입해 주는 게 아니라 택시 이제 티켓 형태로 줘가지고 하는 형태 그런 시스템을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방식을 좀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그래서 그거는요. 지금 현재 지금 요 업무 보고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그 이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 수요 대응량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금년에 용역 추진해서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 올해 처음입니다. 하여튼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도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할 건데요.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네, 지금 네. 뭐 다 어떻게 그냥 버스가 돌다 보면 한 명 들어가 다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 효율성 따지면 오히려 그게 또 어떻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올해 꼭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관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주정차 그 시간대가 실은 우리가 근로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수년 전에 비해서 근로 시간이 되게 짧아졌잖아요. 그 출퇴근 시간이 되게 일찍 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8시 뭐 7시 8시는 뭐 교통 체증이라고 지금 볼 수 없고 대부분 5시 반에서 한 6시 반 그때가 최고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경찰서 관할 소관이라고 했으니까 뭐 따로 한번 질의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속 구간을 시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단속 구간은 뭐 물론 대도로나 국도변은 피하더라도 일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만큼이라도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시는 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 그 소상공인이 가장 애로사항이 주차난 만큼 애로사항이 바로 그 주차 단속이에요. 저 같아도 물건을 사러 가려 해도 주차 때문에 마음 놓고 15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차를 세워두고 물건을 고른다는 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럼 다시 아까 추가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추진해 보면 12페이지 보면 진이역 오산시계 8A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이것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경동 보일러 있는데 그쪽 이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예. 예. 그다음에 그 제가 또 하나 질문했는데 그 진이역 밑에 보면 그 서탄 쪽으로 오는 그 지하차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한 연결도로가 있을 것처럼 그 지하도로를 예전에 파는 것 같은데 그럼 한 몇 년도에 그게 지하차도로 했는지 여태까지 그게 도로가 연결이 안 이게 된 이제 거죠? 지금 보시면요. 그 다른 뒷페이지 보시면 그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이제 8B 노선입니다. 이게. 8비 노선. 네, 8B 노선인데 이게 원래는 그 몇 년 전에 이제 LG가 그 진이 역 뒤편으로 해서 80만 평 산단 조성한다고 뭐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됐던 건데 그게 안 되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LH 시켜야 됩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8B가 되고 9번 노선도 이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연결이 돼서 다 되는 건데 현재 8B 노선의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LH에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그게 이제 산다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지하도를 뚫은. 아 원래 도로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니까 LG에다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게 거기 보니까 되게 흉물로 네. 뭐 거기는 뭐 일반 화물차들이 주차 공간으로 지하에 주차 공간으로 전락이 돼버렸더라고요. 아까 동부고속도로 마찬가지로 LH랑 얘기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이제 다 같이 검토돼야 됩니다. 그러세요. 그게 네, 이제 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철로미터 지하를 뚫는 게 뭐 쉽게 뭐 시에서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또 뚫어져 있는 도로를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8B하고 연결돼. 네, 그렇습니다. 8비 노선입니다. 그럼 8B 말고 우리 9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건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 9는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북남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보면 도로가 그 진유천 유원지 들어가는데 도로가 확장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붙는 겁니다. 나중에. 그럼 우리 그 동부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없어요? 그쪽에 동부고속도로를 그게 직접 연결은 안 되죠. 연결은 안 되고요. 예. 그러면 그 9가 예. 그 부분 그 우리 시저 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현재를 가서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 동부가서처럼 뭐 8m 뚝을 쌓고 뭐 교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동부고속도로 이제 진이 톨게이트 인근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가. 예. 그래서 톨게이트 이제 붙게 되고 이런 건데 여기 도로는 이제 논바닥 높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성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보게 되면 이 진이 지금 현재 진이 그 면 소재지나 그쪽 보면 그 논하고 이제 집안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성토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또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우리 저 진이 쪽에 있는 분들은 북부 지역에 특히 있는 분들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항상 성토를 쌓아버려요. 성토를 네. 쌓아다 보면 예. 이게 지역은 단절되는 건 100% 맞죠. 그래서 지역이 이게 9번 노선이 지난주에 이제 경기도에서 오셔가지고 지역 설명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제 지역 주민 대부분들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여기 이제 통로 안것 박스를 4개를 하게 돼 있는데 차라리 하지 마라. 어? 그렇죠. 그 하지 정도로 말아야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맞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이 이제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높이로 되는 게 아니라 도로나 등등 이제 주변하고 맞춰가면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말씀하는 부분을 도도 이제 얘기를 들어갖고 갔으니까요. 그 검토 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실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또 질의해 주시고 실은 예. 엊그저께 가서 또 저한테 그 설명회 자료도 저도 받고 예, 있어요. 예, 예. 받고 있는데 이게 뭐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성토를 쌓으면 일단 주변 땅값이 뭐 재산권이 많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재산권 보존을 필요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에서 좀 이렇게 잘 관찰시켜줘야 되고 뭐 이렇게 통로를 설치해서 간다고 하는 거는 실은 그 주민들 얘기 말대로 농기계가 그거 농번기 때 빼고 벼 심고 그럴 때 빼고는 별로 다니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거를 갖다 통로를 뚫어줌으로써 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농사진들한테 그거를 그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 차원은 정말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반 도로처럼 이렇게 딱 나가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추진 좀 해주셨으면 약간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고요. 그 도의 방향 정해지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B 도로도 개설 해야 계획 됩니다. 중에- 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지. 난 그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 왜 이렇게 네. 다 해놓고 안 해놓는지 난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동부고속도 등등 뭐 LH랑 협의할 때 다 그 포함이 돼야 될 과제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거 추진력은 좋다고 아니,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 네, 우리 또 우리 지역의 북부 지역의 열악한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및 첨단 교통 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위해서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